그럼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지정 요건이에요. 아무 데서나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지정 요건은요, 도시지역 그리고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요거는 면적에 대한 요건입니다. 면적에 대한 요건이고요. 그 다음 지역에 대한 요건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요건들을 배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요건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도시지역은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 기준이 되는 면적에 대해서 학습한 적 있죠. 허가 기준 면적. 허가 기준 면적이 보다 작으면 소규모 개발로 보고,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해줬고요. 이거보다 크면 개발을 못하게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허가 기준 면적보다 작은 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면 돼요. 함도 필지 이런 것들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도시개발법이나 정비개발법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 제한이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똑같죠. 허가 기준하고. 주상생자가 1만이에요. 그리고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이 3만입니다. 여기에 보전녹지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보전녹지가 없어요. 그리고 비도시 지역은요. 비도시 지역은 30만 이상을 적어도 30만 이상 되는 거를 도시개발 해라, 이 얘기죠. 너무 작으면 난개발이 되니까요. 30만 이상.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되는 경우예요. 이때는 아파트, 연립, 아파트와 연립을 건축하겠다 하면 10만 이상이어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건이 있어요. 초등학교, 학교가 중요하죠. 교육이. 초등학교 용지가 있거나 그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수용 가능해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 4차선 이상의 도로로 연결시키는 경우, 그때는 10만 이상으로 아파트와 연립을 건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하는 도로에 4차선 도로를 연결시킨다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간선도로예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간선도로인데,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예요. 보조간선도로. 간선도로라 그러면은 어떤 줄기가 되는 도로예요. 이게 줄기 간자거든요. 줄기 간자. 그래서 시와 도를 잇는 그 메인 도로가 간선도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는 걸 보조도로라고 합니다. 또 이 보조도로에 연결된 걸 또 집산도로라고 그래요. 이제 계속 간선도로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거고,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면적에 대한 요건이었고요. 자, 그 다음 지역 요건이에요. 지역 요건. 자, 아무 데서나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계획 배웠죠. 광역도시 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배웠어요. 이 광역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에서 그 지역을 도시개발하려고 계획을 짜놓은 곳에다가 지정하라는 겁니다. 계획이 있는 곳에다가 계획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예외 없으면 심심하죠? 예외가 있어요. 계획 없이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계획 없이도. 어디냐면 계획관리.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 얘네 둘은 왜 될까요? 용도지역 공부하실 때 정의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지역의 성격은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자연녹지는요. 얘는 애시당초 도시 용지로 쓰려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보존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개발이 가능하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두 개 지역은 비도시 지역 중에서도 개발하기로 작정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역에 대한 요건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면적과 지역의 요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배제할 수 있는 거. 자, 취락지구. 그 다음 취락지구는 왜 될까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락지구는 농어촌 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를 뭐 도시지역으로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면적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보다 크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절차를 이용하는 것 뿐인 거죠. 실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신도시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도 어느 곳에나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근데 이 개발진흥지구의 목적이 있었겠죠. 개발계획이. 그 개발계획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한 거지, 우리가 상상하는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는데 그런 제약 다 따져갖고 어떻게 균형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취계지국은 이런 면적과 지역 요건을 배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역 지정 요건이었어요. 구역 지정 요건. 자, 그 다음 도시개발법에서도 나오지만 정비법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지역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걸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또는 정비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는 사업성이 좋아요. 사업성이 아주 뛰어나요. 얘 혼자 해도 돼.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높이나 이런 제한이 있을 수 있죠. 경관이나 또 문화재 같은 거 보호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사업성이 안 좋은 거예요. 사업성이 안 좋아. 근데 정비 사업이나 도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사업성이 좋으니까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것과 하면 두 개 다 개발이 가능하겠죠. 얘는 사업성이 조금 떨어질 거고요. 얘는 사업성이 낮던 게 조금 올라갈 거고요. 이런 방식을 결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합. 그 다음에 통합이에요. 그 다음 통합 방식. 통합 방식은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비슷하니까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통합이에요. 그 다음에 분할이 있어요. 분할은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다 계획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버겁단 말이죠.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소 면적이 1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분할하려면 이 구역이 어느 정도 이상 커야 될까요? 최소 2만 이상 커야죠. 그래야 잘라도 1만 되니까 가능하겠죠. 분할의 최소 면적이 되려면 2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각 구역은 1만 이상 돼야 된다. 이걸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통합을 못해요.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하나 잡지. 왜 여기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고 그러냐 이거죠. 근데 정비법에서는 가능합니다. 중요해서 노란색은 아니에요. 정비법은 가능하고 도시개발법은 통합이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분할하면 우리가 뒤에 배울 실시계획이나 또 환지 방식인 경우는 환지 계획도 세우고 그러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각 구역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분할하면 구역별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구역별로 사업비를 책정한다던가 이렇게 구역별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합, 통합, 분할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개발계획에 대한 얘기예요. 개발계획. 자, 제일 처음에 짜는 게 개발계획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계획이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그 밑에 관리계획이 있었죠. 그렇죠? 이 관리계획 안에는 용계, 기도, 지입이 있었어요. 용도지역, 지구, 구역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이게 용도구역이었고, 용계, 기반시설, 그 다음 도시 개발이었죠. 도시개발 계획, 도시개발 계획, 그리고 도시개발 구역, 도시개발 구역의 사업과 그에 따른 계획이었죠. 우리가 배우는 개발 계획이 여기 관리 계획에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이 그에 따른 계획이에요. 이게 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개발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이 개발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에 부합돼야겠죠. 이 원칙은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개발 계획을 짜서 그 다음 시행자를 지정할 거고,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짤 거예요. 실시계획. 자, 여기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개발계획을 짜면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고시를 하죠. 인가나 승인 절차는 없어요. 왜?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인가나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를 해요. 고시하면 해당 지역을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의제합니다. 결정고시 의제예요. 의제. 자, 그러면 이 실시계획 안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게 합니다. 계획을 포함하게 돼요. 포함하게 되고요. 실시계획이 비로소 인가가 딱 떨어지면, 인가 고시가 되면 이 고시 효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의지합니다. 자, 여기서
고시가 나면 여기 지구단위 계획 나오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문제가 잘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한다.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속이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합니다. 자, 왜 지구단위 계획으로 안 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까요? 여기 개발 계획이나 실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용계기도 지입에 좀 모순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용도 지역에 안 맞대던가 아니면 행위 제한에 안 맞대던가 또 거기서 정해놓은 곳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함으로써 포괄적으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과의 관계였고요. 이건 또 뒤에 계속 이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 학습하면서 계속 나올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개발 계획 짜면 구역이 지정된다고 그랬고요. 이전 시간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개발 계획 반대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예외죠. 이게 원칙이라면 어떤 경우에 구역을 먼저 지정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녹간농자예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할 때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상공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포함되긴 했어요. 포함되긴 했는데 그 면적의 30%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경우 그 다음 공모예요. 자, 이거 가만히 보면은 좀 하나 빼고 공통점이 있어요. 자, 공모는 당연하죠. 구역을 지정해야 거기에 개발 계획을 어떻게 짤 건지 공모를 하죠. 어딘지도 모르고 공모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얘 세 개는 어때요? 대부분 빈 땅이죠. 임야나 농지란 말이에요.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할 곳이 많죠. 이런 데는 투기가 일어나요. 투기가 일어나서 지가가 상승하면 도시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겁니다. 자,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자, 수용은 괜찮아요. 수용은 수용보상금 주고 내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환지는 거기 있는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동의. 자, 면적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도시개발법은 대부분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동의를 구하는데 조합이 있을 수 있죠. 구역이 먼저 정해지고 그러고 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역 지정 뒤에 조합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조합이 있을 수 있겠죠. 조합은 의결을 하죠. 의결 요건도 똑같아요.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의결하면 동의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자, 동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조합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받았어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예외겠죠. 나머지 공공기관들이나 아니면 조합, 토지 소유자 등이 할 때만 동의를 받는 거예요. 꼭 체크를 해주시고. 자, 동의를 받는데 이 동의는 환지계획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국공유지 있어요. 국공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포함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받냐? 같이 받는 게 아니고 주민을 먼저 받습니다. 주민들 받아놓고 이 동의 요건에 미달되면 그때 공유지의 관리청에 가서 그때 받는 거예요. 관리청에 가서 체크해 주시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공유자예요. 토지가 있는데 하나의 필지에 부부가 같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걸 공유자라고 그러죠. 공유자면 대표 한 명만 동의를 받습니다. 대표 1인만. 근데 구분 소유자인 경우는 어떨까요?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는 집합 건물에서 나오죠. 집합 건물, 상가 같은 거예요. 상가 같은 거. 상가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각 호마다 주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상가 같은데 가신다 그러면 여기 뭐 한 4평, 한 7평 돼도 오시면은 건물주라고 얘기해요. 건물주님 오셨다. 건물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통짜로 가졌을 때나 건물주라고 얘기하죠. 좀, 그때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하튼 건물주입니다. 이거는 각각 소유자마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개발계획을 하면요, 주민들한테 개발계획 했다고 와서 좀 보라고, 짜려고 하는데 좀 와서 보라고 공람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때 공람 공고를 하죠. 공람 공고를 해요. 어떻게 개발할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날 이후에 소유권이 분할되었다, 소유권이 늘어났다, 소유권이 또는 증가되었다 하면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분양받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청산 대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그 전에 토지가 하나 있었는데 개발 계획을 한대. 도시개발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소유권을 분할해서 나중에 각 소유자마다 뭔가 분양을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분할합니다. 그럼 한 명이었던 주인이 4명으로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명만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 늘어났던 3명, 이 3명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기준일을 공람 공고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좀 지우고 동의에서 철회에 대한 얘기예요. 철회에 대한 얘기. 철회는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구역 제한을 했어요. 구역 제한을 하고 구역 지정이 되면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죠. 이 구역 지정, 구역 제한 전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하고 나서는 철회를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요 기간에 소유권이 변경됐어요. 소유권이 변경. 그러면 이 소유권을 받은 사람이 동의 안 했던 사람인데 난 동의하겠다. 또는 그 반대로 동의 안 했던 사람인데 난 동의 안 하겠다.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죠. 동의요건을 못 맞춰서. 그래서 이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기존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이 소유권자가 이런 동의했던 것까지 모두 승계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 뒤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냐? 있어요. 자, 변경할 수도 있겠죠.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변경 신청 전에는 또 철회를 할 수 있어요. 조건이, 자기가 동의하는 조건이 바뀌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철회를 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기존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요, 지문에 기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만 유효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철회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개발계획은요, 승인이나 인가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뭐 인가를 생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동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은 동의를 생략할 수 있죠. 근데 경미한 게 너무 많아요. 중대한 거 세 가지만 기억을 할게요. 자, 11m 이상의 도로를 신설하거나 폐지한다. 그러면 이거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요, 중대한 변경입니다. 그리고 시행 방식을 변경한대요. 시행 방식. 자, 이게 수용하기로 해놓고 이게 토지가가 너무 올라와서 수용해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한대요. 이런 거는 중대한 변경이죠. 그리고 분할. 자, 사업하다가 너무 커서 분할하겠대요. 이것도 중대한 거예요. 이거 경미한 거 아닙니다. 경미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의까지 보셨고요. 그다음 개발계획의 내용이에요. 책을 보시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쭉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원래 순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이잖아요. 그리고 개발계획의 내용은 여기 다 포함이 돼야겠죠. 근데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일부는 구역 지정 후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구역 후에 포함해도 되는 내용이 뭐냐? 개발 후에 포함해도 되는 개발계획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것도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비용 부담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수용, 또 사용할 토지의 세부 목록, 토지 세목, 그 다음 세입자 대책, 그 다음 순환 방식의 개발, 이거예요. 얘네는 왜 구역 지정 후에 포함하게 하냐? 별 뜻 없습니다. 짧게 너무 많아요, 내용이. 이거 다 정해가지고 구역 지정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할 수 있는 거 먼저 개발계획에 정하고 구역 지정 후에 이 내용들은 시켜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순환 방식은요, 이거는 정비법에서 차용한 거예요. 정비법에서.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정비법에서 나올 겁니다. 별 내용 아니고요. 순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여기를 먼저 정비를 딱 해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고 나서 여기 또 개발하고, 또 여기를 다 만들고 나면 여기 있는 사람을 이주시키고, 이런 식으로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없으니까 다른 특정 지역의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지금 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새로 지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주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 더 살고 싶어? 그럼 살게 해주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개발계획 내용까지 알았고, 그러면 이제 개발계획 절차,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지 그 절차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절차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달달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큰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일 처음에 기초조사를 해요. 해당 지역의 토지라든가 또 건축물, 또 공작물, 또 인구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고 측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 의견을 들어요. 전문가 의견도 듣겠죠. 근데 이 의견 듣는 방법이 공람일까요? 공청일까요? 공람이에요. 공람. 어떻게 개발할 건지 와서 보여줘야죠. 그런데 100만이 넘으면 면적이 100만, 굉장히 큰,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죠. 100만 이상이면
이때는 공청회도 하래요. 사람들 불러다 놓고 직접 설명도 하랍니다. 근데 와서 수용당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던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공청회가 잘 무산됐어요. 그러면 공고해서 서류라도 의견을 받아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청 100만이 넘으면 공청회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계획을 계속 공부할 때 주민 의견 들으면 지방의회 의견 들었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기억나시나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지방의회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의견이 있었죠. 그게 용광기였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광역시설, 기반시설, 이것만 의무로 듣지 나머지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방의회 의견은 안 듣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협의를 하겠죠.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자, 그런데 여기서도 100만이 넘으면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 국가계획 나오면 아, 국장 튀어나오겠구나, 이제 이쯤 되면 마셔야 돼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심의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겠죠. 근데 이 해당 도시개발하고자 하는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었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 이미 심의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도계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자, 심의를 거쳤으면 그 다음 여기 인가나 승인 안 받겠죠. 본인이 확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국장에게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됐어요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송부하고 동람을 하죠. 절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나오는 제가 찍어드리는 몇 가지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고시가 빠졌네요. 심의하고 고시를 합니다. 고시. 자, 고시 효과가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고시 효과. 고시 효과는 자, 도시지역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지해주고요.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의지해줍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취락지구요. 취락지구는 뭐죠? 두 가지가 있었죠. 자연 취락지구하고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되는 집단 취락지구가 있었어요. 농어촌 마을의 정비를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겠죠. 이 계획구역에 만들어 놓은,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하려는 거지,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절차를, 도시개발법 절차를 이용한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얘네 둘은 예외다. 그 다음에, 자, 구역이 지정됐어요. 구역 지정됐으면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개발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집 지어놓고 보상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 행위를 제한합니다. 개발 행위를 제한해요. 자, 어떤 걸 제한하냐면, 개발 행위 허가에서 허가 대상이 있었죠. 허가 대상. 자, 허가 대상 뭐였죠? 건물 짓고 공작물 설치하고 형질 변경하고 또 흙, 모래, 자갈 이런 거 채취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고, 그 다음 물건을 쌓는 행위를 했었죠. 적치. 자, 이거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요. 허가를 받아라.
당연히 허가 안 내주겠죠. 그 다음 또 중목이라 그러면 대나무나 나무 이런 거예요. 중목의 벌채 또는 식재, 이걸 다 잘라내서 팔아먹고 또 심어가지고 이거 보상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또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는데 거기다가 뭐 심어놓고 나 심어놨으니까 보상해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재 안 되고요. 그 다음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안 됩니다. 이게 다 수용 보상 때문에 그래요. 개발해놓고 보상해달라고 그럴까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까지만 챙겨놓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작물 설치하는데 간이 공작물 돼요. 화장실 조그만 거 만드는데 그거 가지고 한 해 만에 그러진 않겠죠. 간이 공작물. 화장실은 공작물이 아니죠. 지붕에 있으니까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 형질 변경이에요. 형질 변경하는데 경작을 위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작을 위한 그 형질 변경을 한대요. 이건 또 괜찮아요. 그 다음 채취를 하는데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데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요. 그럼 또 허가에는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분할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건 쌓기는요. 자, 존치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이긴 하지만 여긴 다 개발할 거지만 여기는 여기 일부는 개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게 존치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존치 지역에다가 물건 쌓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목의 벌채와 식재인데 여기서도 관상용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보려고 예뻐서 심는 거는 괜찮은데 관상용이라 하더라도 이걸 경작지에다가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과나무를 밭에다 심어놓고 나는 저 보려고 심었어.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쵸? 안 되는 거예요. 대수선과 용도 변경은 당연히 허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은 정비법에도 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실 때 정리해 놓으면 다음 시간에 굉장히 정비법 할 때도 편하게 학습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